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소문과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 시제기가 9대라는 황당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무근거하고 과장된 것인지 그리고 KF-21의 실제 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발언들과 함께 KF-21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KF-21 시제기 9대, 사실은 6대. 우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바로 KF-21 시제기가 9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총 6대만이 제작되었으며 이 6대를 가지고 비행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9대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명확히 근거 없는 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숫자에도 왜곡된 정보가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잘못된 정보가 일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SNS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성층권 비행, KF-21의 진짜 비행 고도는?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은 KF-21이 극비리 성층권 이륙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성층권이란 지구의 대기층 중 하나로 대륙권 바로 위약 10km에서 50km 상공에 위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층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 역시 성층권에서 비행합니다. KF-21 역시 전투기로서 성층권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된 50km 상공까지 이륙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F-21은 실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한계는 대략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와 비슷합니다. 즉, 성층권 이륙이란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행 환경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산 엔진? 아직은 멀었다. 영상 속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중 하나는 국산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의 G42F414 엔진으로 국산 엔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엔진을 교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품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항공기의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엔진이 요구하는 공기 유량, 흡입구의 설계, 추진력 등에 맞춰 항공기 전체가 재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며 그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마하 3.6 과장된 속도의 진실. 마하 3.6이라는 숫자도 또 다른 과장된 주장 중 하나입니다. 마하 3.6은 음속의 3.6배로 시속 약 4,400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는 냉전 시절 적의 항공기를 빠르게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들이나 가능한 속도였으며 현대 전투기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속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들은 속도뿐만 아니라 기동성, 저속 성능, 무장 탑재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단순히 속도만 높다고 해서 좋은 전투기가 아닌 것이죠. KF-21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성능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코브라 기동, 현실과 환상 사이. 코브라 기동은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들이 에어쇼에서 선보이며 유명해진 기동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동이 실제 전투에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코브라 기동을 하게 되면 항공기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잃고 실속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기동은 에어쇼나 시범 비행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KF-21 역시 기동성을 강조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손실을 감수하며 코브라 기동을 하는 것은 실전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레이저 무기, 현실의 벽은 높다. 또한 KF-21 레이저 무기라는 주제 역시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KF-21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완전히 과장된 주장입니다. 기술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의 장비를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 속도, 영상 속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과장된 정보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조회수가 급증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과장된 소문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KF-21의 진짜 모습. KF-21 보람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담은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형 뒤에는 수많은 과장된 정보와 오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KF-21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고 이 전투기가 가지는 진짜 가치를 알아가야 합니다. 과장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노력이 담긴 KF-21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응원합시다. KF-21의 혁신적 기술과 실제 성능. KF-21 보람에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최신 항공 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그 성능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더라도 KF-21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와 유튜버들은 과장된 성능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대중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F-21의 실제 기술과 성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F-21의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AESA, 능동 전자 스캔 배열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와는 달리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KF-21 이 전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는 많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탑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술적 쾌거입니다. AESA 레이더는 단순히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파수를 활용하여 전자전 능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AESA 레이더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적의 레이더 탐지에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이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혁신적인 성능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텔스 기능, 아직 발전 중? KF-21의 또 다른 큰 관심사는 스텔스 기능입니다. 초기에는 KF-21이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된 전투기는 아닙니다. 다만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형상과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비해 스텔스 성능에서 뒤처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방위 전략과 예산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현 시점에서의 성능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자전 능력, 적의 눈을 가리다. KF-21은 단순히 공격적인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전자전 능력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전자전이란 적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혼란시켜 적의 통신 및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전투기들은 단순히 속도와 기동성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파전에서의 승패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KF-21은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적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스스로를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 능력은 특히 다수의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다른 전투기들과 협력하여 전파 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기계적 성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차세대 무기체계, 레이저와 드론 기술의 융합, KF-21이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차세대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와 드론 기술이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차세대 무기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기존의 미사일이나 포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전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KF-21 이 미래 전투 환경에서 드론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KF-21, 대한민국의 도약. KF-21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이러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KF-21은 한국 군수산업의 자립을 의미하며 외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KF-21은 진정한 도약의 시작.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이며 첨단 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한 다양한 소문과 왜곡된 정보가 퍼져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소중한 전투기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KF-21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적인 방산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 전투 환경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21, 그 눈부신 도약의 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